안녕하세요. 자, 3, 4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 강의가 되고요. 공업교육론 3, 4월 1주 강의인데 오늘은 챕터 7의 공업교육과정의 학문적 성격하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교육과정의 학문적 성격 183쪽부터 이번 3, 4월에 나갈 게 183쪽에서 400쪽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 6월에는 이제 400부터 600 이상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 2월부터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1, 2월에 기초 강의, 그 다음에 3, 4월에 심화 강의, 5, 6월에 기출문제 강의 이렇게 했고 7월부터는 무조건 문제풀이를 나갔어요. 7, 8월에는 이론 요약 및 이제 주제별 문제풀이 이렇게 나갔고 9, 10월에는 실전 문제풀이 11월에는 3주 정도 돼요. 최종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죠? 이게 7월부터는 이론은 무조건 6월까지 끝나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죠? 7월부터는 문제 연습해갖고 실전에 가까워서 그냥 적중도. 그죠? 적중도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놓다 보니까 1, 2, 3, 4월까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출문제를 하나도 몰라요. 문제 적응력이 없는 거야. 5월이 돼서야 기출문제가 이런 게 나오네? 너무 늦어. 그래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기초하고 심화를 그냥 이론을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1월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에 이론 1 플러스 기출 1. 그 다음에 3, 4월에 이론이 기출이 5, 6월에 이론 3 기출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월부터 기출문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근데 여러분도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 알 수는 있어요. 있는데 답이 없어. 2014년부터 주관식으로 바뀐 바람에 주관식은 답을 다뤄놓기가 그렇잖아. 답을 제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게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학원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해갖고 처음부터 그 기출 문제에 접근한다. 그런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론이 기초하고 심화를 한꺼번에 동시에 다 나간다는 얘기.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5, 6월까지 매년 강의로 5, 6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알았죠?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풀어나간다는 얘기. 뭔 얘기인지 알죠? 그 정도 연도별로 풀어나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연도별로 풀어나가는데 그건 진도에 관계없이 나갑니다. 진도 아직 안 나간 것도 미리 풀어보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냥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에다가 앞집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앞집, 뒷집, 옆집, 윗집 이번에는 앞집만 출제되겠어? 뒷집, 옆집, 윗집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출제 가능한 이론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기다가. 그죠? 문제는 몇 개 안 되는데 20페이지 정도 해설이.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나는 앞부분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앞으로 나갈 이론도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그 당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론 부분 지나갈 때 이게 이 말이구나 머리에 박혀요. 그냥 처음에 이론만 열심히 배우다 보면 이게 문제고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다 써놔요. 그럼 이거 앞으로 거기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면 그때 지나갈 때
미리 한번 읽었거든?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 근데 살짝, 이런 거 배웠지? 그러면 이론에 딱 접근할 때,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어. 또 이론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요 부분 출제됐어요? 요 부분 출제됐어. 계속 얘기하고 갑니다. 그 이론 지나갈 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연도별로 풀려가면서, 해설서를 그냥 그 문제로, 그래서 해설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제공한다는 얘기죠. 요 만드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 이론까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학생들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교육학, 그렇죠. 우리가, 우리 1차 시험이 있죠.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있지만, 이게 원래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합산 점수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1차 따로, 2차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1차에서 나 잘 봤더니 2차에서 손해네. 그게 아니라 합산 점수예요. 1.5배 정도 뽑아요. 150%.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이 200% 줘요. 200%. 그래서 강원도는 1차가 2018학년도 올해 1월에 시험 봤잖아요. 작년에 2017년도 11월 25일 날 본 1차 컷이 44점. 강원도. 그리고 이제 최고 높은 데가 64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강원도가 이제 200% 1차를 뽑으니까 좋겠네. 좋은 게 아니라 2차에서 또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 딴 데는 50% 떨어지는데. 교육청별로 뽑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먼저 일단 1차를 합격해야 2차가 있는 거야. 1차도 합격 못하면 2차 갈 수도 없죠. 왜? 1차 합격해 놓으면 2차에서 만회할 수 있어. 응?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44점에서 64점까지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교육청을 잘 선택해야 돼. 그죠? 교육청을. 지방이라고 약한 거 아니야. 응? 잘 봐야 돼. 서울이라고 다 강하고 온 것도 아니야. 점수가. 일단 운빨도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1차, 2차 합산 점수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적응력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빨리 접근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급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를 4개월을 앞당겨 갖고서 일단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뭔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도 그런 취지가 그런 취지다. 내년 과정은 또 이제 좀 다르게 구성을 할 거, 내년엔. 이렇게 1, 2, 3, 4, 5, 6인데, 물론 이론은 나가는데, 교재 접근법이 또 틀릴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맞춰서, 해마다 맞춰가지고, 시험을 봐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상. 이게 작년에는 공업경론, 논술 문제 10점도 다 적중했어요. 그래서 공업경론 4문제 중에 3문제 적중해서 80% 적중했고, 하나 4점짜리 루브릭이 나왔는데 그게 서술형 4점인데 그것도 강의 중에는 했어요. 내 모의고사 문제를 낸 것만 갖고 적중도를 얘기한 거예요. 이론 강의는 다 했던 거예요. 그것도 사실 2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90% 정도는 다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제 강의 들었으면. 그 다음에 금속은 75%인데 빠진 게 뭐냐면 비정질 재료 그거 4점짜리. 그거는 결정 구조가 없는, 그죠? 정형적이지 않잖아요. 규칙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 쓰는 거야. 그것도 4점 중에 2점은 쭉 쓸 수 있었던 거고, 또 소송 가공에서 결함에서 일리게이터 현상, 이렇게 열간 아변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이게 악어잖아. 악어가 일리게이터죠. 코코다일하고 일리게이터. 아프리카 사는 코코다일은 아프리카 사는 악어고 아마존강에 사는 게 일리게이터죠. 그 악어 현상이라고 입이 딱 벌어지는 거. 그거 나왔거든요. 그리고 비포 애프터 했어요. 단면 수축률 아변했을 때. 그거 쉽죠? 비포하고 애프터 빼면 되는 거거든. 원래 단면적에서 애프터하고 비포 이렇게 빼서 곱하기 100 하면 나오잖아요. 그 정도 계산. 그건 원래
기계 공작책이 다 있어서 내가 금속에서 출제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주조하고 소성 가공 이런 거는 금속 출제예요. 근데 책은 기계 가공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내가 문제다. 기계에서 다 배웠지 하고서 출제를 안 한 것 뿐이야. 그것까지 하면은 거의 90% 넘거든요. 출제. 그렇지만 냉정하게 모의고사를 안 냈으니까 낸 것만 기준으로 해서 75% 적중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만 맞췄어도 여러분은 훌륭하게 이제 맞출 수 있어요.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교 과정에는 공업교육 일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첫 시간이니까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1차 시험에서 우리가 교육학을 배우죠. 교육학. 교육학이 뭐예요? 20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공업교육론. 공업교육론도 이제 20점. 원래 20점에서 28점까지 주기로 했는데 요즘은 20점 출제 정도 돼. 그러면 교육학하고 공업교육론 만만하죠. 공업교육론은 너무 처음에 우습게 봤다가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고. 그죠? 그런 얘기.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대비해놓으면 고득점이 나요. 그 다음에 전공이 이제 공업교육론을 해야 되는 전공. 여기 전공이 이제 60점 정도. 이 교과 교육론이라고 이건 교과 내용론이라고 그래. 그죠? 60점인데 여러분은 이제 기계 금속이죠. 그 다음에 뭐 전기, 전자, 통신. 우리가 이제 공업교육론 배우. 그 다음에 화공, 섬유. 그 다음에 건설. 건설은 건축 토목이에요. 건축하고 토목을 건설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역학 배우는데 뭐 어떤 여기도 그 건설에도 역학이 있잖아요. 재료역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계로 말하면. 그게 그거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교육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아도 왜 공업교육론을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교육학식으로 강의하면 안 된다니. 왜? 뭐가 붙었어요? 공업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공업교육론을 강의하려면 이런 거에 일반적인 이런 전공의 일반적인 제너럴한 기초 상식이 있어야 돼. 기초 지식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이제 기계 금속을 다 전공을 했어요. 저는 기계도 금속도 7년 거쳐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금속하고 공업교육론 강의해요. 근데 교육학은 이제 문과 성향이죠. 공업교육론은 이과 플러스 문과 이렇게 성향이. 교육론 자체가 교육학이 그죠? 거기다가 테크니컬을 갖다 믹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하고 금속은 이제 제가 전공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과 성향이잖아, 교육학이. 그래서 왜 가능하냐면, 문과 쪽에도 내가 학위를 갖고 있어요, 문과. 논술도 많이 써갖고. 문이과를 다 전공해갖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문과 쪽은 이과 쪽이 안 되고, 이과 쪽은 문과 쪽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문이과 딱풀로 붙여놓은 사람. 그래서 내가 글이 좀 된다는 거예요. 응? 그죠? 대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문학 쪽을 또 해서 내가 학위를 갖고 있어요. 대학원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벌이 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2017학년도 프로젝트 교수법이 출제됐는데 10점짜리 논술로 나왔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쓰시오. 근데 일반 교육학에서는 교육학답게 하는 거고, 공업교육론에서는 공업교육론답게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없어요, 어디에도. 그래갖고 제가 여기다가 다 정답을, 표준 정답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표준 정답. 책에는 없어. 이것도 보면 2015학년, 16학년도 그것도 나왔던 거를 답달기 무한 거는 교수님이 빼버렸어요. 그 문제 부분을. 문제의 절반만 답을 다뤘더라고. 2017학년도, 18학년도, 14학년도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 논아주고 풀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교육학도 20점이지만 공업교육론도 20점이에요. 여기서 점수를 확 따놔버리면
점수를 확 떠나버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0점 떨어지는 게 0.1 이런 거 갖고 떨어져요. 1점 갖고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1점 갖고. 뭔 얘기인지 알죠? 답안지를 쓸 때 0,1, 0.72 연필심이잖아요. 그죠? 연필심도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그거 뭐야? 한 문제 요거 대충 써야지. 요런 사고방식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 학교 홈페이지에 다 떠 있어요. 답안지가 있어요. 연습장에다 연습하지 말고 답안지 복사해 갖고 거기다 자꾸 써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쓸 때 첫날이니까 기평은 이제 거의 2점짜리 서술형은 4점이나 5점이 되고 논술형은 공업경로는 매년 논술형 나옵니다. 10점짜리도 나와요. 20점 만점 중에 10점이면 절반이야. 논술형 하나 딱 적중시켜 놓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매년 적중하는 거죠. 왜? 영어 교수법에서 출제가 되니까. 10점짜리가. 기계는 주로 서술형하고 기평이 주로 많이 나와요. 논술형은 잘 안 나와요. 금속은 나오면 논술형이 금속에서 나와요. 기계 출제위원이 한 7, 8분 들어가고 금속이 한 2, 3명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논술형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금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계는 주로 풀이 과정이 있죠. 계속 단타로 4, 5점짜리 그거 많이 나와. 계산 풀이 과정을 쓰시오 이렇게. 이제 이따가 기계 선생님이 유능하시니까 굉장히 오래 하셨으니까 잘 하셔요. 쫙 풀이 과정. 거기서 배우시면 되고 저하고는 공업경로 금속을 열심히 배우면 돼. 어떻게 보면 금속은 암기 플러스 그죠? 이해 주로 그래요. 계산 문제도 작년부터 좀 나오시려고 상태도에서 계산 문제 주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상태도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계산 문제를 내요. 슬슬 내. 4점짜리 나오면 금속이 2점짜리는 이론, 2점은 계산 이렇게 내더라고. 슬슬 내기 시작했어. 작년부터. 상태도에서만 계산 문제가 계속 나왔었거든. 근데 조금씩 벗어난다고. 그런 거는 조금씩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공부할 때부터 서술형에 일단 집중해서 기평은 한두 줄 쓰면 돼. 서술형은 4, 5줄 쓰면 돼. 논술형은 10줄에서 20줄 정도 쓰면 돼요. 답안지에다가. 그죠? 이것이 결국 다 뭐야? 이것이 결국 점수가 곧 답안지의 줄을 말하는 거죠. 거의. 칸이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 칸에다가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죠?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 거기다가 딱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해. 아까 그랬죠. 내가 1점 차로 떨어지면 굉장히 0과 1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학생이 있다고 거기. 커트라인에. 1점짜리 떨어지면 만 원짜리 떨어진 거야? 0.1점 갖고 0.1, 0.2 갖고 계속 순위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답안지 쓰는 요령에 의해서 그냥 좌우된다는 거야. 알고 있는 거를.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을 해 들어갈 때 모든 문제의 서술형을 기준으로 하세요. 4, 5줄로 항상 공부할 때 요약을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요약을 해놓으면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자 기평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서술형을 좀 줄여 쓰면 돼. 한두 줄로. 서술형 나왔다 그대로 쓰면 돼. 논술형 나오면 서술형을 5줄을 콩 불리듯이 10줄 이상으로 조금 불려 쓰면 돼. 이렇게. 불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요 이론 학습을 자꾸 읽어야 돼. 처음에 애우지 마세요, 이거. 애워갖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1회독에서 한 3회독 정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고 하면 좀 더 무책임한 거고, 그냥 다독을 하세요. 속독을 하세요. 그냥 속독이라 뭐라고? 다독을 하세요. 그냥 쭉쭉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4, 5회독 할 때는 정독을 하세요. 정독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다독을 했을 때 계속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그걸 체크해놔. 그 부분을. 그것만 뽑아서 그죠?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 다음에 이제 6회에서 뭐 8회까지 또 다독을 하세요. 또 9회, 10회 독에서 정독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대개 합격에 필요한 그 해독수가 몇 회독인 줄 알아요? 5회독에서 8회독이에요. 제가 볼 때 한 8번 정도 보면 합격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갖고, 제가 춘천에 이제 기계공고에 50 넘으셔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기검사. 그분은 공업교육학과를 나오고 있었어요. 제 선배님인데, 쉬운 6인가 7에 합격했어요. 뉴질랜드에서 옷장사 하다 와갖고, 30년 만에 와서, 노량진 와갖고, 50대 후반에 와갖고, 공업경론 전공했대요. 근데 기계금속으로 합격하셨어요. 공업경론 학과면 기계금속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배님 연배에도 합격을 하시나요? 이렇게. 합격한데. 필기 성적을 잘 봤거든. 또 면접에 좀 불리하셨을 텐데, 다 젊은데, 50대가 하나 껴있으면, 에이, 없앨까? 젊은 애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면접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자기 친구가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친구가 있고, 자식 같은 애가 있으면, 누구를 합격시키려고 노력하겠어요? 아무래도 자식 같은 애 쪽으로, 그죠? 팔이 꿇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어요. 면접이 안 어렵던가 했더니, 아는 게 나왔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독. 안 헤어지니까 계속. 알겠죠? 반복하고. 뭐, 기계 같은 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계는 공식을 많이 암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공업경로는 구조화를 시켜야 돼, 일단. 하게 되면 파트별로 그림을 그려갖고 이렇게 공부하면 좋아요. 그걸 구조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갈 건데, 제가 책을 보면서 여기 밑줄 그으세요. 요 부분 밑줄 그으세요. 그 밑줄 그어져 있죠. 오늘 좋네? 내가 공부해가 거기다 밑줄 그어놓은 거야. 밑줄 그으세요 할 필요도 없네? 복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내가. 저 공부한단 말이죠. 그거 다 외우세요.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제가 원래 1월에서 6월까지 다 요약을 해주려고 했어. 근데 그러면 공부를 안 해. 요약집만 본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낭패 봅니다. 기본서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이렇게 조금 생각이 안 나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외통수에 안 걸리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요약이 생각 안 나면 끝장이야. 그래서 망친다는 얘기. 제가 강의한 결과 요약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조금만 틀어내도, 조금만 응용해도 꼼짝 못해요. 이런 단점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뭐 교육학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하고 딱 동감하는 거였어. 다른 것도 내가 들어보거든.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지? 이렇게. 교육학도 PBL, 그죠?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그게 PBL 작년에 10점짜리로 출제됐잖아요. 그 전에는 2017학년도 프로젝트 교수법이 나왔고 10점으로. PBL은요, 교육학에서도 5점이 나왔어. 그래서 사실은 PBL이 15점짜리로 나온 거야. 일반 교육학에서도 5점이 나왔다니까요. PBL이. 공업경로는 10점짜리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PBL 알고 있었으면 뭐예요? 15점. 근데 내가 문제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에 되게 유리했던 거야. PBL이 양쪽 다 나왔어. 교육학하고 공업경론하고. 그래서 15점짜리 문제가 돼버렸어요. 작년에. 그게 학생들은 강의 작년에 들었던 사람은 굉장히 좋았지. 15점 적중해버렸으니까 PBL 문제 하나 갖고서. 그만큼 이제 선생을 잘 만나야 돼. 공업경론은 선생이 또 별로 없어요. 그죠? 수험시장에. 지금도 사이트에 어떻게 공부해야 돼? 뭐 이런 소리가 많이 올라요. 응? 아니, 노량진에 와보면 딱 결론이 나는 걸. 그죠?
사이트만 갖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나 가서 띄워보고 상담 받아보면 결론이 그냥 나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응?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내 주선생한테 강의 들으면 끝나지. 90% 올해는 90% 다 적중시켜버리려고 그래. 금속이든 공업경. 내가 맡은 건 확실하게. 그죠? 제가 맡은 게 몇 점이야? 30점이다, 20점, 50점이야.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뭐, 제가 2차도 뭐 또 얘기를 해주겠지만, 또 1차 못지않게 또 2차도 중요하거든.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오늘은 공업교육과정의 학문적 성격이 이렇게 있고, 교육과정의 학문적 성격, 공업교육과정의 개발, 능력 중심의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출제가 됐어요. 교수법은 10점짜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나올 거라는 거는, 그죠?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왜? 교육청에서 신입교원의 연수를 할 때 거기에 보면 특성화고 있죠. 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이거는 NCS 기반을 두고 그 프로그램을 짜게 돼 있어요. 그거 신입교원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별로 연수 들어갈 때 그 자료집을 이만큼씩 만들어요. 저는 갖고 있어요. 그걸 특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중에 못 해주는 거를 특강으로, 그죠? 공개 강의. 이럴 때 다 무료로 올려놓잖아요, 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거 보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출제를 교육부에서 할지를 딱 나와요. 느낌이. 저도 이제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응? 교원 자격증을. 기계 금속 쪽으로. 그리고 또 선반 자격증도 갖고 있고, 2개. 그래서 해놓을 걸 다 해놨어. 그래서 저도 다 자격증도 따고 교원 자격증 따고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심정을 다 알아요. 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냥 내가 뭐 그냥 학위만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공도 하고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래서 실기 얘기도 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소시적에는 현대가 비철회사에서는 1등이고 대한민국에서 2등은 일진, 주식회사 일진이거든요. 비철회사가. 일진 다닐 때는 로가 롱강로, 반사로, 뭐 전기로 해갖고 로가 196개나 있었어요. 공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도가니로까지 다 봤어요, 제가. 봐갖고 기사 시절에 현장 기사 할 때.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철회사 1번, 2번 회사를 다 다녔어요, 제가. 딴 사람보다는 제가 현장 실무에 능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를 직접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그거야. 체험 학습을 했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기름밥 먹어가면서 현장에 사람들을 뭐 40-50명 컨트롤해서 조회도 하고 기사 들어가면 조회를 합니다. 공장 가면 조회부터 해. 이렇게. 그럼 내가 소위 정도 되는 거예요. 소위. 현장 기사는 대학 졸업하면서 가면. 근데 이제 또 뭐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자격증 따니까 선반 돌아갈 때 그 지도도 해주고 밀링 돌아갈 때 밀링도 했으니까 다 했죠. 용접할 때. 다 이제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대학 나오면 모르던데. 저는 자격증 같은 거 다 땄어요. 내가.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용광로 끄는 거 막 그런 거 뭐 용해로 다 봤어요. 아, 어떻게 하는지. 이 체험은 강의할 때 되게 굉장히 좋더라고. 체험에서 우러나온 거니까. 그냥 책으로 보고 오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큰 장점이 되고 공업경론을 가르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선생님보다는 제가 훨씬 더 유리하게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면 제가 적중도는 올해 어쨌건 작년에 80%라면 올해는 90% 정도 적중해서 사실은 기출문제하고 이론만 잘 정리하면 여러분 한 6월까지 이론 플러스 기출문제 다 끝내야 돼. 그렇게만 하시면
7월부터 문제 나갈 때는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거의 기출문제하고 이론 정도 하면 거의 여러분 기본 상식이 60, 70% 정도는 접근이 되는 거예요. 합격권에도 갈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제가 7월부터 11월까지 열심히 문제를 좋은 문제 만들어갖고 피드백을 계속 하면 거의 8, 90%까지 적중도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대신에 여러분이 1년 만에 합격하려면 죽으라고 해줘야 돼. 코피나게 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합격한다. 뭐 다음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다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해 끝장을 낸다. 설령 1년 만에 합격 못 하더라도 1차는 무조건 합격, 1차까지는 가야 돼, 합격을. 그래야 다음 해라도 확실히 합격을 해요. 5월에 되면 그 군복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당교. 군에 10년 해갖고 이제 제대하시는 분 올 거예요, 5월 되면. 10년. 소령 안 달고 딱 이제 깔끔하게 기계금속 쪽으로 선생님 되겠다. 장교 10년 했어요. 이분이 저번에 공개 특강에 오셨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되죠, 내가. 거기도 이제 거기 그 학교하고 비슷한 주변에 그쪽에 나오셨는데 네, 올 거예요. 아, 진짜 끈기 하나는 확실히 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정말 대단하시더만. 21일하고 28일 날 공개 특강에 다 오셨어요. 오셔갖고 냈는데 될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교육학원 또 듣고 있더라고 지금 군대에서 여기 거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뭐 충분하다. 제가 1차에서 50점 잡고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하라는 대로만 좀 잘 따라주시면 여러분 훌륭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해준 거나 좀 해준 거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합격을 하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떨어져. 시험장에 가면 부르르 떨어. 이해는 했는데 딱 쓰려니까 써지 안 써지? 안 써지. 뭐 해야 돼? 암기까지 해야 된다. 알겠죠? 항상 내가 하는 얘기야. 이해 도하기 뭐 해야 돼? 암기까지 해주셔야 된다. 요 암기를 안 해갖고 제가 옛날 공부할 때 제가 옛날 고시도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이해만 하고 갔더니 부르르 떨어. 2차에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 암기까지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암기까지 해줘라. 그리고 책에 있지만 다 외우라고 안 해요. 제가 밑줄을 그어갖고 알았죠?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 돼 여러분들이. 제가 밑줄 그은 거 위주로 그것도 그림, 책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있는 거 그려놓고 거기다가 밑줄 그은 거 위주로 요약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제가 다 요약을 해드려요. 그 정도까지 성의는 해줍니다. 알았죠? 오늘은 복사가 돼갖고 요약이 됐네. 그래서 뭐 첫 번째 시간은 요만큼 하고 두 번째 시간 넘겨서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